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란햄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려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위험한 심리학이라는 책에 특별 부록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간 대비책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이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은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뭐 요구했던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시켰는데 제대로 안 한 경우, 나무라 하면은 수긍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입만 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그냥 변명만 쫙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분도 상하고 또 답답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이 방법대로 한번 대처를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위험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겉모습만 보면은 되게 그 좋은 사람들 같아요. 성격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좀 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주변에 그렇게 변명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보이시면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뭐 꾀를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또 친구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본질은 그런데 딴판이다 이런 얘기예요.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순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겉모습은 보여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좀 본질은 좀 딴판이다 이런 얘기죠. 뒤에서는 우리가 한숨을 짓거나 또는 짜증을 그런 부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중인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같이 동조하고 동의를 해주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이런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명만 자꾸 늘어놓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이런 성격, 즉 본질과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실하긴 해요. 왜냐면은 겉으로 보여줄 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성실하게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꾀를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단순하고 융통성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로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전봇대랑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자신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수동적으로 자신의 어떤 본질을 감추면서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자신의 잘못이야. 그런데 변명을 하다 보면은 뜯어 맞히는 거죠.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뜯어 맞춰서 마치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내가 잘못을 하게 된 원인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남의 탓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니 탓, 이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옳은 소리를 듣게 되면은 오히려 딴 소리를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몰랐던 것처럼, 너무 순수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다수의 그 겉과 속이 좀 다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의 탓으로 돌려서 결국은 거짓말을 반복되게 되고, 이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면서 당연히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뢰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변명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인정을 할 때 주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변명만 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요.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을 대할 때에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라든가 궁금해하는 내용 등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관과 비슷한 걸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파트가 있고, 또 상대방은 그 상대방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화제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서로 상대방의 눈높이가 다르게 되면 나는 나대로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변명만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답답하다는 얘기죠. 내가 답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될 수도 있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든 진실을 얘기하지 않던 간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 화제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선은요. 그게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또 진지한 질문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변명만 늘어놓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게 만들어야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변명을 하지 않고 나하고 대화 상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우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상대방의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그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나면 조금씩 상대방의 생각을 깰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해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가끔은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알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의와
호의를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상대방이 느끼기에 저 사람은 나한테 100% 신뢰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줘도 안 되고, 또 100% 이게 호의인지 동의인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좀 변명도 어느 정도 하고요. 또 뭐 얘기를 할 때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일상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기 변명도 필요합니다. 그 변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자기 주장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고 상대방의 말은 틀리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거를 대변하기 위한 변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일관되게 변명만 일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변명만 하고 보자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 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정답 같은 게 없잖아요. 누가 뭐 변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변명이 100% 틀렸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상대방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대화는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변명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책에 소개시켜 주었던, 처음에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상대방이 주장이 틀리면 내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도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이 옳으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두 사람 간 서로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같이 하면 절대로 그거는 대화가 될 수가 없고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도 어느 정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끔 유도하는 그런 어떤 대화 기술, 그 대화 기술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들, 또 상대방의 어떤 생각들, 관심사들, 화제거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캐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호의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상대방을 잘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플라그램스터였습니다. 바이바이.